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나 가스알명수를 먹어본 경우가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장 건강에 좋은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건 좀 놀라우시죠? 당이 들어간 음식은 원래 피해야 하는데 제가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당은 올리고당이라는 당입니다. 꿀이나 양파, 바나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 또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하시면은 된장, 김치, 낫또를 드십시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독소를 분해시키고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에는 가끔 나쁜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쌓이기도 합니다.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독소를 분해하거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그런 독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뇌 기능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개념, 장뇌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brain axi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 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뇌로 전달되는 염증 신호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우울증이나 감정의 기복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김치, 된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화효소를 제공해서 소화불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초, 우엉, 브로콜리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십시오. 해초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세균총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엉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번째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 연어, 아마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들 음식은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관,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이 중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배가 이렇게 팽창하거나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인데요.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지만 세균 불균형 상태에서의 장 내에서는 발효식품이나 식이섬유가 가스를 발생시켜서 오히려 더 뱃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생활습관이 장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장이 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1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십시오. 아침을 걸으면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은 소화기관에 시동을 걸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2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복통이나 설사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스트레스 관리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되면 장도 편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3번째로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은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니까 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세요. 30분씩 걷기, 가벼운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요가 동작도 장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번째로 과도한 약물 사용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 또는 항생제나 진통제, 항불안제 이런 약물 사용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약물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고 장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을 항시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점 효과도 떨어지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약 복용만 지속하시게 되면은 이 자연적인 신체의 반응 대신에 약에 의존하게 돼서 장내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장 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이 적은 곳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소장에서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스가 과도하게 생기게 돼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또는 복통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비나 설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복통, 설사나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소장내 세균의 과잉 증식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 건강은 만성 피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피로는 장내 세균 불균형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장은 면역세포의 약 70%가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의 미생물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0대 여성분이셨어요. 한동안 변비약하고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시면서 배가 늘 더부룩하시고 가스가 차는 문제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잡수시면 설사를 심하게 해서 응급실까지 가시곤 했어요. 항상 배가 불편하니까 우울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여행을 가서 먹는
먹는 것도 뭐 음식이 맛있는 걸 떠나서 스트레스고, 그런 어머니를 보다 못해서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 장의 근본적인 세균총을 바꿔드리는 치료를 진행하였고, 맞춤형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치료를 했죠. 이분의 자율신경계에 불균형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면역력 개선을 위한 치료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결국 약을 줄여가면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복부 불편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따님과 드디어 여행을 가시게 됐고, 병원에는 안 오시게 됐습니다. 간간히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영양주사 맞으시러 오시고는 하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시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 예쁜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배는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피자 같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드시고, 그럼 또 눈아픈 멍해지고, 잦은 두통으로 시달리시고, 또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대사까지도 떨어져 있어서 치료를 같이 하시고 대사 관리, 맞춤형 식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인 에너지, 활력 개선이 되었고, 복부 불편감도 사라졌고, 만성 피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상 더부룩하고 눈앞이 멍해지는 증상과 두통은 어떤 거를 드셔도 좋아지지가 않으셨는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음식물로 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될 때 피부가 이렇게 확 뒤집어지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장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귀에서 삑 하는 소리 들리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벽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음식은 영양소만 통과하고 나쁜 물질은 못 들어가게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장 세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틈이 생기게 되고, 이 틈을 통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독소, 세균이 들어가게 되고 혈관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장에서 새어나온 물질들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과 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이 되면은 침입자로 인식된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온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 귀, 피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누수 증후군, 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은 귀에서 이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인데,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합니다. 장벽에서 새어나온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 염증이 귀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장-뇌-축이라는 연결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신경계를 통해 청각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벽 손상으로 인해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나 아연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청각신경에 나쁜 영향을 줘서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장누수 증후군은 여드름, 습진, 아토피, 만성 피로, 두통, 멍한 느낌,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다양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소화불량, 장누수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하고 이명 같은 증상까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습니다. 씹지를 않으세요.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요즘에는 양식, 중식 많이 드시는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식 위주의 식단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 대신에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품, 생강, 강황, 녹황색 채소를 드십시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많이들 드시는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마트에서 산 야채를 썰어서 준비해서 드십시오. 변비 개선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저도 사실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장, 뇌, 축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나 해조류 등을 섭취해 보십시오.